피부 엄청 좋으잖아요. 피부 엄청 좋아요. 맞아요. 실제로 나오면 피부 엄청 좋아요. 그만한 효과가 있고. 여름이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선크림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SFP? SPF? SPF 이름이 복잡하죠. 네. SPF. SPF 수치가 뭐 30도 있고 35도 있고 50도 있고 하는데 30배, 50배 이런 느낌은 아니고 실제로 햇볕을 노출했을 때 얼마나 잘 막아주는 기준이긴 한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30은 자외선 B에 대한 차단율이 거의 한 96.7%? 한 96.5% 정도 되고 SPF 50은 한 97%?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1%, 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편한 수치를 바르면 되고 SPF 50을 발랐는데 너무 피부가 좀 답답하다, 먹먹하다 싶은 분들은 30을 발라도 충분하고요. 이게 약간 우산으로 따지면 비가 오는 날 우산 크기가 약간 30cm 우산을 이렇게 들고 가는 느낌이랑 50cm 우산을 들고 가는 느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다 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수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지속 시간도 차이가 좀 나요. 지속 시간도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50이든 30이든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3시간, 4시간 있으면 피부에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수치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바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항상 한 4시간, 5시간 간격으로 30이든 50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덧바르는 습관입니다. 불편하면 선 스프레이 쓰셔도 되고 대신 처음 바를 때는 좀 꼼꼼하게 바르고 나가시고 그 이후에는 좀 편한 제형으로 덧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게 SPF 수치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너무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30을 아침에 발랐다가 50을 덧바르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너무 좋죠. 30 발랐다, 50 발랐다 하는 거는 사실 차이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 어떤 거든 바르는 습관이 있으면 중요하기 때문에 바르시면 됩니다. 바르세요. 특히 남자분들 꼭 바르세요.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는 작용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무기화학물 자외선 차단제라는 뜻으로 빛이 오면 우리가 방패처럼 빛을 바로 반사시키는 특징이 있고, 유기자차는 유기화학물은 아무래도 빛이 들어오면 내가 희생한다는 느낌?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내가 안고 사라져버리는 개념의 선크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기자차 성분이 피부 자체의 자극감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바로 반사되기도 하고, 그리고 유기자차는 바른 이후에 일정 부분의 시간이 흘러야 효과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기자차가 성분도 안전하고 그다음 효과도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긴 한데 저는 무기자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무기화학물이 조금 더 자연에 가깝다? 좀 자연스러운 제품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기자차는 피부에 백탁 현상을 유발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화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발랐을 때 좀 하얘 보이고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유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무기자차는 아무래도 피부를 코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은 분들이나 땀이 너무 많이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모공이 막히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땀이 나거나 피지 나는 분들은 오히려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부에는 자극감이 무기자차가 훨씬 덜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백탁 현상만 없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무기자차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유기자차를 쓸 때 피부 자극감이 좀 있어요. 약간 눈 주변에 눈시림 같은 거 선크림 발랐을 때 느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피부에 피지를 타고 잘 들어가서 피부 깊숙한 곳에서 빛을 흡수시켜서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따끔거리고 열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발랐을 때 좀 텁텁한 느낌이 많이 맞아요. 들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피부에 흡수되지는 않으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피부가 너무 흡수돼서 자극감이 덜한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피부에 너무 놀기 때문에 그 현상이 백탁 현상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싹 흡수되는 느낌보다는 텁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운동하는 사람은 무기자차를 발라야지 눈이나 이런 게 좀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야구 선수 중에 양현종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왜 저렇게 하나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피부에 좋은, 왜냐면 야외 활동도 많고 햇볕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발라줘야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눈시림 같은 것도 없으니까 양현종 한번 검색. 양현종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남자분들 본받으셔야 됩니다. 피부 엄청 좋으잖아요. 피부 엄청 좋아요. 맞아요. 실제로 나오면 피부 엄청 좋아요. 그만한 효과가 있고, 남자분들은 또 백탁 현상이 있으면 안 바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전에 트럭 운전수의 선크림 좌우 비교하신 거, 그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바르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고, 유기자차든 무기자차든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바르도록 하십시오. 요즘에 애들이 이제 물놀이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그런 선크림 많이 바르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애들도 백탁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백탁을 만드는 게 좋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백탁을 많이 이용하는 제품을 쓰시고요. 요즘은 또 혼합형이라고 해서 무기화학물의 장점과 유기화학물의 장점을 또 하는 혼합형도 있으니까 백탁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무기화학물을 베이스로 하지만 유기화학물이 조금 첨가되어 있으면서 백탁 현상이 좀 덜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혼합형, 하이브리드형 자외선 차단제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아무래도 선크림이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정상적인 피부들은 괜찮지만 피부가 조금 피지가 많거나 그런 분들은 모공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너무 백탁 현상이 나는 것보다는 유기화학물에 모공을 안 나게 해주는 성분들이 첨가되어 있는 선크림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물 성분 중에 논 코메도제닉 제품의 선크림을 쓰면 그런 현상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논 코메도제닉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형광등이나 실내에서는 굳이 선크림을 많이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는 요즘에는 형광등보다는 LED 등이 많고 LED 자체는 자외선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LED 등 아래에서 근무하는 실내 환경에서는 사실 선크림 바를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운이 나쁘게 이렇게 창가에 너무 배치되어 있는 분들, 직업적으로 이렇게 창 햇볕 옆에서 계속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접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게 되시지만 실제로 우리 모니터라든지 핸드폰 많이 보는 분들, 이런 분들 자체는 너무 선크림을 열심히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되는데 다들 가끔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실내에 있으면 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야외 활동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바르는 거다. 다만 이제 실내에 있을 땐 조금 너무 타이트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선크림도 일종의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선크림 꼭 꼼꼼하게 우리 피부에서 다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무기자차는 아무래도 피부에 흡수가 오래되지 않고 코팅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벼운 비누 세안이나 이중 세안보다는 그냥 1차 세안으로도 충분하게 피부에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무기자차를 쓸 때는 굳이 막 2주 세안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유기자차를 쓰거나 가끔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라고 해서 피부에 아주 강력하게 흡수한 다음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거든요. 워터프루프 그런 경우에는 물이 닿아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피부에 깊숙하게 침투돼 있고 오래 머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일 성분들을 좀 사용을 해서 미리 1차 세안을 통해서 먼저 오일 성분을 배출해주고 그 다음에 2차 세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너무 강한 클렌저보다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이중 세안의 단점을 조금 보완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프루프가 그럼 유기자차인데 완전 흡수가 쨍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워터프루프는 피부에 머무는 기간도 오래 가야 되고 물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도 씻겨나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유기화학물을 통한 제품이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피부에 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일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햇볕 차단하는 목적으로는 되게 좋기는 한데 우리 피부에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세안을 할 때는 이중 세안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크림 선택도 중요하긴 하지만 바르는 습관, 더 빠르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발랐다고 비싼 제품을 발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시간, 4시간 있다가 한 번 더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 번 바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 번 바를 때 좀 많이 바르세요. 실제로 우리 바를 때 선크림 아까워서 조금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선크림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를 때 최소한 50원, 보통은 500원 동전으로 권장드리긴 하지만 500원 다 바르기 힘드시면 최소한 50원 동전 크기는 발라주셔야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르는 습관이랑 한 번 바를 때 충분하게 바르는 습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한 방법은 무엇보다 내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그렇겠지만 바르다 보면 피부도 좋아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1, 2주만 지나도 느껴지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고 건강한 피부를 즐기면서 야외 활동하시면 행복한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도 즐겁고 행복한 피부 유지하도록 하세요. 허영수였습니다.